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페인터 11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처음에 복제, 클론이라고 하죠. 클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자, 복제라고 하게 됩니다. 자, 복제된 이미지에다가 우리가 이런 클론 소스, 복제 소스 같은 거를 활용해서 독특한 효과 같은 거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제라고 하는 클론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파일 메뉴에 가시게 되면은 빠른 복제라고 하는 게 있고 복제라고 하는 게 있고 복제 원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메뉴에 이렇게 트레이싱 기능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고요. 자, 그리고 처음에 보게 되면은 빠른 복제라고 하는 게 있고요. 빠른 복제는 퀵 클론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원본 이미지를 복사해서 트레이싱 종이를 씌워가지고, 그게 중요합니다. 트레이싱 종이를 씌워서 페인팅 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바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가지 브러쉬 같은 데서 클론 브러쉬 같은 게 있거든요. 복제 브러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가지 효과들을,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복제라고 하는 거는 원본 이미지를 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사된 이미지는 원본에 보이지 않는 영향을 받는 클론 기능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자, 복제 원본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의 창에서 다른 파일을 복제 소스로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파일을 소스로 불러와서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를 한번 열어볼 거냐면 이런 이미지를 좀 자연 이미지, 집 같은 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고요. 자, 열었더니 파일에 보면 이제 빠른 복제, 복제 원본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되죠. 자, 이런 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요 오른쪽에 갖다 대면 이제 브러쉬들이 선택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여기서 이제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복제에 해당하는 브러쉬를 하게 됩니다. 자, 복제기라고 하는 게 있죠. 복제기라고 하는 걸 선택하게 되면은 여기서 복제기에서 또 여러 가지 종류의 베리언트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요거 기능 우리가 복제, 클론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효과를 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좀 나가도록 하고, 자, 여기다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주도록 하고요. 자, 일단 레이어를 열고요. 자,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원래 위치에다가 위치를 좀 시켜주시고, 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아무런 사진이나 좀 가지고 와 주세요. 가지고 오시고, 이제 여기다가 복제를 클론을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이라고 하는 메뉴로 가신 다음에 파일에서 우리가 복제라고 하는 거를 실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복제라고 하는 거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자, 별다른 효과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자, 별다른 효과는 나타나지가 않는데, 우리가 원하는 효과가 들어가게 된 거고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를 좀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X를 눌러서 잘라주세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하고 X를 했기 때문에 잘라졌고요. 자, 원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캔버스 우리 공부했을 때 오른쪽 상단에 트레이싱 페이퍼 전환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자, 트레이싱 페이퍼 전환 요 단추를 누르게 되면은, 자, 보이지 않던 원본 이미지가 이렇게 흐릿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흐릿하게 보여지고요. 자, 방금 지금 우리가 열고 나서 한 작업들 있죠? 클론하고, 복제하고, 이미지 전체 선택하고, 잘라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트레이싱 페이퍼 전환까지 했었던 거. 자, 요거를 한 번에 해결하는 게 빠른 복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자, 끄고 다시 한번 불러와 주죠. 어떻게 방금 전처럼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원래 풍차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파일에서 빠른 복제를 딱 하게 되면은 방금 전에 우리가 했었던 작업이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 불러오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복제를 실행하고 이미지 복사하고 컨트롤 A 눌러서 복제된 이미지를 전체 선택하고 컨트롤 X 눌러서 잘라내고 그다음에 트레이싱 페이퍼 전환을 눌러서 보이지 않던 원본 이미지 흐릿하게 보이게 하는 거, 요게 한 번에 작업하는 게 바로
퀵 클론이라고 하는 빠른 복제라고 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클릭을 딱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여기서 브러쉬를 좀 선택을 해야겠죠. 브러쉬는 여러분들이 한번 원하는 것들을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자, 복제기. 자, 여기서 일단 복제기가 선택이 돼 있어야겠고요. 자, 그리고 복제기 여기서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또 여러가지 메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나씩 해보시고요. 자, 뭘 해볼까요? 뭐 인상파 복제기 같은 걸 한번 해볼까요? 자, 클릭하시고 크기 같은 것들을 지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크기로 브러쉬의 사이즈를 여기서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쓱쓱쓱쓱 문질러 보세요. 자, 요번에는 요 인상파 복제기 같은 경우에 이런 식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네요. 그쵸? 이렇게 나타나고요. 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고 복제기 같은 거는 자, 요거는 요것도 좀 별론 것 같고, 좀 수채화 복제기는 이런 식으로 물방울이 좀 나오네요. 자, 그러면 다른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 오일 브러쉬도 있고 낙타 문지르기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이렇게 사게 되면은 좀 독특한 효과가 그려지게 되겠죠. 뭐 지금은 제가 다 문지르고 있는데 다 문지를 필요도 없고, 뭐 원하시는 영역 정도만 해주셔도 괜찮은 효과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효과를 주시는 것도 괜찮겠죠. 또 브러쉬의 크기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도 다른 효과가 나타나게 되니까요. 뭐 크기라든가 아니면 여러가지 복제기에 있는 여러가지 베리언트들을 선택을 해서 실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페인터에서 브러쉬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브러쉬들의 종류 같은 것들을 좀 보고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끄도록 하고요. 새로운 거를 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하셔서 자, 확인을 해서 복사를 이렇게 새로운 창을 열었고요. 자, 이제 브러쉬라고 하는 거를 좀 선택해 볼게요. 자, 도구 여기 박스에 맨 왼쪽 위에 있는 게 브러쉬죠. 자, 브러쉬를 선택을 해주고요. 우리가 여기서 클릭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브러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쪽에 있는 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요 맨 왼쪽에 보면은 도구 재설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자, 도구 재설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선택한 브러쉬의 속성을 기본으로 되돌리는 역할을 하게 돼요. 클릭하시게 되면은 뭐 크기를 바꿨다, 뭐 불투명도를 바꿨다, 이런 작업들을 했을 때 요 기본으로 되돌리는 거 재설정을 누르게 되면은 크기나 불투명도가 원래 기본값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값을 찾고 싶을 때는 여기 있었던 도구 재설정이라고 하는 리셋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있는 게 자유 그리기 스트로크라고 하는 게 있죠. 요거는 우리가 보통 브러쉬를 선택하면은 기본적으로 요 자유 그리기 스트로크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드러운 형태라든가 라인 같은 거를 자유롭게 그릴 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에 보게 되면은 직선 스트로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브러쉬로 직선 형태를 그릴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클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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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죠. 드래그를 해서 방향을 또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직선 스트로크니까 직선 형태고요. 다음번에 경로로 정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펜이라든가 쉐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패스를 만들어진 다음에 활성화가 되고요. 자, 체크한 이후에 우리가 체크를 한 다음에는 그 패스에만 제한적으로 브러쉬가 적용이 되는 거죠. 자, 크기가 있습니다. 브러쉬의 크기를 뭐 숫자를 크게 하면 커지고요. 숫자를 작게 하면 작아지는 역할을 해줍니다. 불투명도가 있죠. 불투명도는 현재 선택한 브러쉬의 불투명도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100%일 때는 100%일 때는 이렇게 진하게 들어가게 되고, 불투명도가 낮아지면은 흐릿하게 효과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너무 낮췄네요. 흐릿하게 효과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채도제 설정은 지금 복제기가 선택돼서 나와 있는 거고, 요거를 색연필 같은 거를 선택하면은 불투명도 옆에 그레인이라고 하는 게 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레인이라고 하는 거는 종이 질감의 영향을 조절을 하게 되고요.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질감을 무시하게 되고 낮아지면은 질감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너무 낮게 하면은 색이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브러쉬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좁기 때문에 요 아래쪽으로 좀 빼놓겠습니다. 자, 여기 브러쉬 범주를 클릭하셔서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자, 많이 사용하는 것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연필이라고 하는 게 있죠. 말 그대로 연필입니다. 연필 브러쉬는 가늘죠. 가늘고 날카롭죠. 그렇죠? 그리고 뭐 좀 두껍게도 할 수가 있겠고 거칩니다. 그렇죠? 이런 있겠고요. 자, 덧칠하면 할수록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런 속성을 빌드업 속성이라고 하게 되죠. 자, 칠해보면 이런 식으로 색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덧칠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더 진해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연필은 이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자, 연필 중에서도 자, 여러 가지 연필들이 있죠. 2B라든가, 그쵸? 2B라든가, 커버 연필 등 여러 가지 있고요. 한 번씩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얇게 연필 효과가 들어가게 되고, 또 클릭을 하셔가지고, 또 커버도 역시 많이 사용을 하죠. 커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효과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외에도 뭐 그레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클릭을 해보세요. 자, 연필은 요 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에 연필에다가 색깔이 들어간 게 색연필이죠. 자, 그래서 좀 위쪽에 있을 겁니다. 여기 색연필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일반적으로 좀 색연필하고는 좀 다르게 좀 페인터에서는 빌드업 속성을 지닌 베리언트들이 많아서 덜 칠하면 할수록 색이 어두워져서 좀 다루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뭐 물론 아무리 더 칠해도 그대로 있는 그런 속성들은 커버라고 하거든요. 커버. 그래서 그런 빌드업이라든가 커버라고 하는 속성들이 다 따로따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요 색연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베리언트들이 있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쭉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해보시면 되겠고, 자, 뭐 색연필 같은 걸 클릭해서 한 번씩 이런 식으로 효과를 줘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빌드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짝 좀 모르실 수가 있는데, 자, 크기를 좀 크게 해서 좀 효과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크네요.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여기다가 선을 한번 그어보죠. 이렇게 선을 걷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을 또 걷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을 또 긋고 이렇게 선을 걷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요쪽 요 선과 요 선이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진하죠. 그쵸? 바로 요 부분과 요거는 아니오로 하고요. 요 부분과 요 부분과 요 부분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이 진합니다. 그쵸? 이렇게 더 칠하면 할수록 여기를 이렇게 칠을 하면 할수록 그쵸? 계속해서 더 진해지죠.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검정색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더 칠을 하면 할수록 어두워지는 속성이 바로 빌드업 속성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BUILD 업 속성이라고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뒤로 좀 되돌리도록 하고, 자, 아까 전에 그런 속성이 없는 거 커버 속성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뭐 선택을 해서 뭐 커버 색연필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자, 커버 색연필을 해서 크기를 좀 크게 하도록 하고요. 칠해 보겠습니다. 칠하고 칠해도 겹쳐도 그대로죠. 똑같은 색상이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아무리 덧칠을 해도 어떤 고유의 색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바로 그런 것들을 바로 커버라고 하게 됩니다. COVER 커버 효과, 커버 속성의 베리언트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버 속성도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했었던 빌드업 속성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뭐 옷 같은 데다가 색칠을 하는데 덧칠하면 할수록 자꾸 어두워져가지고 귀찮아요. 그럴 때는 커버 속성의 그런 여러 가지 브러쉬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덧칠을 하면 할수록 진한 효과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은 빌드업 속성의 베리언트들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런 효과가 자연스럽게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너무 자세하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색연필이었고요. 자, 그럼 다음번에 우리가 좀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파스텔 쪽을 좀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옛날에 파스텔 같은 거, 파스텔 톤 같은 게 어떤 톤인지 아시죠? 부드러운 효과입니다. 그래서 파스텔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흩어져 있어서 좀 귀찮네요. 자, 오일 파스텔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군요. 오일 파스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일 파스텔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오일이 뭡니까? 기름이죠. 그래서 기름을 함유하고 있어가지고 캔버스에다가 칠하는 느낌이 좀 뭐라 그럴까요? 고추장처럼 좀 찰지죠.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좀 섞이고 다른 색상으로도 좀 섞이고 이런 회화적인 느낌이 좀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파스텔 효과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 역시 이것도 이렇게 무슨 효과입니까? 커버 같은 효과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고 뭐랄까요? 좀 물기가 많다고 할까요? 기름기가 많은 효과라서 굉장히 부드럽게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은 그런 브러쉬가 되고, 자, 이런 파스텔을 선택을 했더니 채도제 설정, 번짐, 지터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런 게 나오는 브러쉬도 있고 안 나오는 브러쉬도 있으니까요. 자, 채도제 설정 같은 경우에는 색의 농도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농도가 진해지고 수치가 0이 되면은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자, 18%가 되는데 진하게 하면은 뭐 좀 채도 같은 게 높아지게 되겠죠. 자, 기본으로 되돌리고요. 자, 번짐이라고 하는 게 있죠. 색이 번지는 정도를 나타내게 되고요. 요거는 주변의 색상하고 자연스럽게 섞이는 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터 같은 경우에는 브러쉬가 불규칙하게 적용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수치가 높아지면은 그 정도가 심해지고요. 수치가 낮아지게 되면은 그 정도가 적어지게 되는 거죠. 자, 0이면은 그 정도가 없는 거고요. 자, 0으로 해보고 한번 쓱 거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효과가 들어가게 되고, 만약에 지터를 클릭하고 지터를 이렇게 높이게 되면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이렇게 효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정도 효과의 어떤 세기 같은 것들을 지터라고 하게 되죠. 자, 오일 파스텔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고, 자, 뭐 거친 오일이 있고, 오일 파스텔이 있고, 실제 단단한, 실제 부드러운 원형 오일, 부드러운 오일, 가변 오일, 이렇게 있으니까요. 한두 개씩만 이렇게 쭉 해보시게 되면은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러쉬를 사용하면서 어떤 게 내 스타일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따로 필기 같은 거를 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할 때 간단하게 꺼내 쓰면 되겠죠. 자, 오일 파스텔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파스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스텔은 뭐랄까요? 크레파스 같은 거 있죠? 그런 느낌을 주는 브러쉬가 되어 있고, 색깔 같은 거 이제 좀 지겨우니까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바꿔서 사용을 해보고, 자, 이것도 역시 드래그를 해보게 되면은 방금 전에 오일 파스텔보다는 훨씬 더 뭐랄까요? 좀 퍼석퍼석한 느낌이 들게 되죠. 자, 그리고 그레인이라고 하는 거 효과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것도 역시 미술가 파스텔, 무딘 파스텔, 파스텔 연필, 실제 단단한 거, 원형, 단단한, 원형, 부드러운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네요. 부드러운 파스텔 같은 것도 있네요.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재미난 여러 가지 이런 브러쉬들을 만져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요거는 부드러운 형태의 브러쉬가 나타나네요. 그렇죠? 부드러운 파스텔이니까 부드럽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우리가 질감 쪽을 좀 반영을 하는 분필이라든가 목탄이라든가 이런 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해보시고요. 어떤 느낌인지는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분필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셨으니까 목탄 같은 거는 좀 몰라도
뭐 미술 시간 같은데 좀 간단하게라도 뭐 그림으로 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봤거든요. 자, 분필을 좀 찾아보죠. 위쪽으로 가면은 분필이 있죠. 아이고. 분필을 선택을 했고요. 굵은 분필이 선택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한번 어떤 느낌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쓱 그으면은 이런 식의 느낌이 나타나네요. 자, 분필 성질을 특성화한 브러쉬가 바로 분필 브러쉬가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효과를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여러가지 효과들이 있습니다. 굵은 분필, 흐릿한 분필, 실제 굵은 분필 등등 여러가지가 있죠. 자, 뭐 제가 이거 빼버렸네요. 자, 클릭하셔서 점차 가늘어지는 요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효과를 또 주실 수가 있겠죠. 또 요거 말고도 가변 너비 분필이라고 하는 것도 또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자, 뭐 이렇게 보니까 분필 같은 느낌 같은 것들이 좀 나죠? 이런 효과를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목탄이라고 하는 게 있죠? 분필하고 좀 비슷하죠? 자, 목탄이라고 하는 효과가 있고요. 목탄이 숯 같은 거죠? 숯의 일종이 목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실제로는 검은색이죠. 하지만 페인터에서는 불가능이란 없기 때문에 검은색 외에도 빨간색, 뭐 여러가지 색상을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분필보다는 좀 단단한 느낌을 주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목탄의 효과가 들어가야 되죠. 자, 검정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검정색으로 이런 효과들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좀 거친 느낌을 주실 수가 있겠죠. 자, 역시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부드러운 목탄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그릴 수도 있겠죠. 굉장히 좀 물기가 좀 먹은 것 같은 부드러운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부드럽죠. 자, 다음번에는 콩트라고 하는 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콩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콩트는 캔버스에 이제 묻어나는 정도가 좀 강하고 분필이라든가 파스텔 같은 이런 게 좀 혼합된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효과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종류가 흐릿한 거, 실제 단단한 정사각형, 차츰 가늘어지는 이렇게 한 5가지, 하나, 둘, 4가지인가요? 4가지 정도 효과를 가지고 있죠. 실제 단단한 거, 실제 부드러운 거 따르니까 5가지가 맞겠네요. 이런 효과를 주는 게 콩트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크레용이 있죠. 크레용. 자, 크레용이 어딨죠? 여기 바로 콩트 밑에 크레용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자, 페인터에서 요 크레용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덧칠하면 어두워지는 빌드업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해봤죠. 자, 크기를 좀 크게 해보고 긋고요. 검은색이네요. 그리고 색상을 2개를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노란색을 긋고 또 긋고 또 긋고 또 긋고 하면은 자, 여기 이렇게 진해지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진해지는 걸 보고 바로 빌드업 속성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죠? 기억해 주시고요. 자, 크레용은 빌드업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크레용 같은 효과를 주게 되고요. 여러가지 또 효과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좀 만져보세요. 왁스 크레용이라고 하는 것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효과가 들어가야 됩니다. 색칠하면 색칠할수록 진해지죠. 그렇죠? 겹쳐지면 겹칠수록 이렇게 진해지는 효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크레용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크레용 여기까지 좀 살펴봤고요. 자, 브러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해볼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것들은 하나씩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것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클릭해서 사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페인터 11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브러쉬 중에서 임파스토 브러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러쉬가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브러쉬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브러쉬를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브러쉬로 그림을 그렸느냐에 따라서 느낌 자체가 완전히 틀려지기 때문에 브러쉬를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립니다.
자, 브러쉬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브러쉬 여기 밑에 부분 나오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요 위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 클릭하시면은 저만 시간까지 했었던 크레용이라고 하는 브러쉬가 현재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고, 자, 임파스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임파스토라고 하는 걸 클릭하면요, 또 여러가지 또 임파스토에 해당하는 여러가지 종류의 브러쉬 모양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 임파스토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질감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임파스토 팔레트가 별도로 제공이 됩니다. 지금 임파스토 선택했는데 팔레트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팔레트를 꺼내시면 되겠죠. 자, 팔레트는 언제나 요 창이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창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셔서, 자,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자, 딱 봐도 지금 뭐 없죠? 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임파스토라고 하는 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자, 근데 브러쉬 조절기라고 하는 데 가보시게 되면은 중간쯤에 임파스토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브러쉬 조절기에서 임파스토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자, 임파스토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되고, 여기 안에 여러 가지 메뉴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임파스토 팔레트가 되겠죠. 여러 가지 임파스토에 해당하는 관련 옵션들이 모여있는 곳이 되겠고요. 뭐 질감의 적용 정도라든가 스타일 같은 것들을 조절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요거에 보게 되면은요, 지금 뭐 아무것도 없네요. 새로 만들기를 좀 간단하게 해보시고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 클릭하시면 무시, 추가, 감소, 바꾸기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레이어 팔레트에서 간단하게 질감 적용 방법을 제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조금만 좀 숨기겠습니다. 캔버스를 봐도 여기에 보게 되면은 여기 별 모양 있죠? 임파스토 효과 전환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요 임파스토 효과를 보이게 하거나 혹은 감추거나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파스토라고 하는 것은 좀 자체적으로 입체적인 질감을 갖는 브러쉬이기 때문에 굉장히 질감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어하는 팔레트라든가 그 다음에 레이어에도 이렇게 모양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질감 표현 같은 거를 보여주고 안 보여주는 캔버스 자체에도 임파스토 효과 전환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이미지라든가 패턴에다가 어떤 양감 같은 거를 표현한다든가 그런 성질 같은 거를 이용해서 뭐 오일이라든가 뭐 미술과 오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브러쉬들로 입체적인 작업을 하는 게 임파스토 브러쉬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꺼보고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베리언트들이 있습니다. 뭐 38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들이 한 번씩 클릭을 해서 쭉 해보시면 어느 정도 다 아실 내용들입니다. 뭐 산해칭이라고 하는 걸 클릭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효과가 들어가고요. 효과를 좀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크기에서 크기 사이즈를 이렇게 좀 줄이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은 좀 작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도 있고 퍼짐이라고 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렇죠? 뭐 흐름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모양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자, 또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툴이 나타나게 됩니다. 끈적끈적한 모양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자, 요거는 점이 쭉 나타났는데 드래그 하던 걸 딱 놓으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끈적끈적한 느낌이 나는 그런 브러쉬죠. 자, 그래서 조금 작게 해서 이렇게 그려보면요, 이런 식으로 끈적끈적하게 좀 표현이 될 겁니다. 마치 뭐 이렇게 진흙 같은 거 발라놓은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밖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평평하게 문지르는 것부터 해서 뭐 두꺼운 붓 같은 것도 있고요. 뭐 두꺼운 붓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효과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클릭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다음번에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들 중에서 유화라고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화, 오일입니다. 요거는 유가 기름이죠. 그래서 요거는 물감에다가 기름을 섞어서 색을 칠하는 유화를 그럼 표현하는 브러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그리고 채도 재설정이라고 하는 거, 번짐 모양이라고 하는 메뉴가 또 위쪽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자, 어떤 건지는 다 아시겠죠? 채도 재설정은 말 그대로
색의 농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채도 같은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재설정을 해주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번짐이라고 하는 거는 색이 번지는 정도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 색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화 같은 거 예전에 어렸을 때 색칠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색칠을 하고 그 위에다 이렇게 또 색칠을 하게 되면은 두 개의 색깔이 막 번져서 같이 이렇게 섞이게 되죠. 그래서 그런 주변 색하고 자연스럽게 섞이는 것, 그런 것들이 번짐이라고 하는 요 메뉴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다음에 보면은 모양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요거는 붓결의 뭐 촘촘한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수치가 높아지면은 붓결의 간격이 멀어진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유화 부분에도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죠. 그래서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위에서부터 아래쪽까지 굉장히 많은 이런 효과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쭉 보시고요. 괜찮은 것들 한 번씩 쭉 클릭을 해가지고 해보세요. 뭐 미세 부드러운 글레이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봐서는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클릭하셔서 이런 식으로도 한번 색상을 칠해 보시고요. 자, 노란색이라서 좀 표현이 좀 잘 안 되네요. 빨간색으로 좀 진한 색깔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유화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효과가 들어가죠. 자, 이렇게 칠하고 색깔을 또 다른 걸로 바꿔서 칠해보게 되면은요, 이런 식으로 또 섞여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효과도 들어가게 되고요. 자, 색깔을 다시 빨간색으로 넣도록 하고, 자, 두꺼운 오일 붓 같은 것도 있고, 편편 두꺼운 젖은 낙타 이런 것도 있는데, 자, 뭐 잘 모르겠으니까 클릭을 해보시고요. 효과를 이렇게 줘보세요. 이런 식으로 또 효과가 들어가고, 다른 색으로 주게 되면은 또 다른 색의 효과가 섞여서 들어가게 되겠죠. 자, 녹색이고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빨간색하고 녹색이 섞인 그런 부분들이 되니까 당연히 다른 색깔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섞여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물론 다른 색깔을 또 넣게 되면은 그 색깔과도 섞여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오일 브러쉬, 즉 유화 브러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유화 중에서 그냥 이렇게 유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그냥 유화가 아니라 쭉 보시게 되면 위쪽에 미술가의 유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런 유화 브러쉬의 특성에 점성을 혼합한 거고요. 좀 섞이는 느낌을 좀 뭐랄까요, 더 발전시켰다라고 한 그런 종류의 브러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화에다가 좀 점성 같은 거를 더 혼합을 해서 좀 섞이는 느낌을 더 줬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얘를 선택하면은 여기에 네 가지 메뉴가 나와요. 더티 모드라고 하는 게 있죠. 더러운 모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체크를 하면은 밑에 색깔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혼합된 색상이 캔버스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자, 점성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요거는 물감의 점성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가 높으면은 캔버스에 적은 양의 물감을 묻히게 되는 겁니다. 자, 블렌드라고 하는 게 있죠. 블렌드는 밑 색깔하고 섞이는 정도를 조절을 하는 거고요. 자, 갖다 대면은 도움말 같은 게 좀 나오죠. 색상 간의 오일이 혼합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자, 습기. 자, 습기는 다 아시죠? 브러쉬가 물기를 머금고 있는, 물을 머금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수치가 높으면은 더 많은 물기를 머금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요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더 붓이 선택이 되어 있고요. 자, 이런 너무 진한가요? 조금만 작게 만들게요. 자, 이런 식으로 색상이 칠해졌습니다. 그렇죠? 다른 것도 또 있겠죠. 블렌더 브러쉬부터 해서 임파스터 문지르기 같은 것도 있고요. 두꺼운 젖은 뭐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효과를 또 주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효과를 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다른 색깔로 한번 해가지고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칠해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또 효과가 들어가죠. 막 섞이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또 빨간색을 선택해서 쭉 긋게 되면은 이렇게 색깔이 막 섞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딴 데다가 칠을 해보면은요, 똑같이 빨간색이 들어가요. 자, 근데 아까 방금 전에 더티 모드라고 하는 게 있었죠? 자, 더러운 모드라고 했습니다. 자, 뒤로 되돌려가지고 더티 모드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빨간색을 칠해볼게요.
자, 이렇게 칠하고, 뭐, 섞이는 건 똑같아요. 자, 섞이는 건 똑같은데, 뭐가 틀리냐? 다음번에 흰색에다가 칠을 하니까, 섞인 색상이 나와요. 그쵸?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해보시면 되겠죠? 빨간색 선택했어요. 빨간색이 나옵니다. 아이고, 선택이 지금 잘못되어 있네요. 빨간색을 다시 좀 선택하겠습니다. 빨간색을 선택했고, 색깔을, 안 되네요. 요걸로 해볼게요. 자, 색깔을 이렇게 칠했어요. 분홍색이 들어갔죠? 자, 그 상태에서 색깔을 거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색깔이 섞입니다. 유화기 때문에 색깔이 두 개가 섞여요. 하지만, 다시 새로운 데다가 색깔을 그면은, 똑같은 색상이 나와요. 자, 근데, 자, 지금 똑같이 요 색상이 나와요. 더티 모드를 줘요. 색깔이 섞입니다. 똑같죠? 근데 섞인 상태로 색깔이 그대로 남는다는 겁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더티 모드를 하게 되면은 밑색에 지금 밑에 있는 게 파란색이니까 파란색의 브러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두 개의 혼합된 색상이 그대로 캔버스에 계속해서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색상이고 여기다가 또 빨간색을 해가지고 빨간색을 주고 빨간색을 여기다가 이렇게 섞게 되면은 그렇죠? 빨간색을 이렇게 섞게 되면은 다음에는 이런 색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빨간색과 뭐 핑크색과 뭐 파란색이 섞인 이런 형태의 색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티보드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죠. 그대로 색상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점선 같은 거는 물감의 점선 같은 거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습기는 물기를 머금은 정도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브러쉬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자, 지금 제가 선택하고 있는 거는 건조 브러쉬예요. 말 그대로 약간 건조한 형태의 브러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건조 브러쉬니까 습기가 25%예요. 그쵸? 근데 요거를 만약에 내가 뭐 좀 축축한 젖은 브러쉬를 선택했다라고 했더니 습기를 95%로 했어요. 그쵸? 그러면 요거는 요 습기나 점성에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좀 젖은 브러쉬가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자, 좀 건조한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건조한 형태의 느낌이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약간 좀 빡빡한. 그쵸? 그런 차이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미술가의 유화라고 하는 브러쉬가 되어 있고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베리언트들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우리가 아크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고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찾아보죠. 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어디 있나요? 자, 위쪽에 보게 되면은 맨 위에 있었군요. 맨 위에 있어서 몰랐네요. 아크릴이라고 하는 브러쉬가 있습니다. 아크릴이라고 하는 거는 방금 전에 한 유화들하고 느낌이 좀 비슷해요. 자, 근데 좀 기름이 아니라 물에 물감을 좀 희석해서 사용하고 좀 건조시키는 건조 시간이 빠른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게 아크릴 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한 게 바로 아크릴 브러쉬가 되어 있고요. 아크릴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불투명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투명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밑에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붓결의 느낌이 좀 잘 살아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아크릴 브러쉬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뭐 캡처한 붓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그려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효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또 다른 색깔 변경해서 칠을 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진하죠. 색상이 진하게 나타나고요. 불투명합니다. 밑에가 안 보이게 되죠. 자, 그리고 유화는 막 섞였는데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색깔이 깔끔하게 들어가고 있죠. 자, 뒤로 좀 되돌리고요.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건조한 것도 있고 뭐 불투명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고 젖은 아크릴 같은 것도 있고요. 자, 젖은 부드러운 아크릴 같은 것도 있죠. 뭐 선택해서 쭉 해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좀 젖은 느낌이 나죠. 이렇게 좀 젖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물이 좀 습기가 좀 많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렇죠? 다른 것도 좀 선택해서 색깔을 그시면은 이런 거는 좀 젖은 느낌이기 때문에 두 개가 혼합되는 그런 느낌이 나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또 효과를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아크릴도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수채화를 표현을 해주는 그런 수채화 브러쉬 쪽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채화 브러쉬를 보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잘 보시게 되면은 디지털 수채화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시게 되면은 그냥 수채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디지털 수채화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디지털 수채화 같은 경우 디지털 워터컬러 브러쉬라고 하게 되는데요. 사용하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쓰이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수채화 느낌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수채화 느낌부터 해서 좀 전에 했었던 그런 유화 느낌까지 또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굉장히 유용한 브러쉬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선택하게 되면은 그레인 다음에 확산이라고 하는 것과 가장자리 젖은 효과라고 하는 메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물감이 캔버스 위에서 번지는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가장자리 젖은 효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뭐 그리는 선 같은 거의 외곽 부분, 가장자리 부분에 물감이 맺히는 정도, 젖어드는 효과가 요 가장자리 젖은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디지털 수채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의 베리언트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자, 넓은 수채화 브러쉬가 가장 처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수채화 브러쉬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이렇게 해보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효과가 나타나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가장자리 젖은 효과가 지금 가장자리에 나타나는 효과가 되어 있고, 자, 효과를 조금 더 우리가 강조를 해서 보기 위해서는 얘를 끝까지 올려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장자리가 굉장히 효과가 진하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제가 이거를 휠을 돌리면서 잘못 선택이 됐나봐요. 자, 위쪽으로 쭉 올려서 다시 한번 좀 할게요. 이런 식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자, 가장자리 젖은 효과를 좀 낮춰보겠습니다. 쭉 낮춰보고 0%로 하게 되면은 안 나타나죠? 가장자리에 젖어있는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50%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거를 또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확산? 뭐 희한한 거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렇게 글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체크를 하고 놓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효과가 들어갑니다. 자, 확산이라고 하는 거에 7위 효과가 들어가 있고 가장자리 젖은 효과는 좀 적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밖에도 또 클릭을 하시면 또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쭉 보시면은 뭐 수채화라고 하는 것도 간단한 수채화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효과를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색깔을 칠하면 칠할수록 또 진하게 효과가 들어가고 있네요. 그렇죠? 자, 이런 것도 있고 뭐 젖은 지우개, 뭐 워시 브러쉬라고 하는 것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효과들을 주실 수가 있겠고 그럼 디지털 수채화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냥 수채화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밑에 있는 거 클릭하시면 나오고요. 자, 요 그냥 수채화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수채화하고는 좀 다르게 고유의 레이어 위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은 레이어 부분에 이렇게 수채화 레이어라고 하는 게 생성이 돼요. 자, 아무것도 없었어요. 수채화 브러쉬를 선택하고, 그쵸? 선택을 하고 수채화 뭐 베리언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채화를 이렇게 그리려고 했더니 자, 수채화 레이어라고 하는 게 생성이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수채화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고유의 레이어에 위에서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채화 브러쉬를 선택해서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은 자동으로 수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수채화 전용 레이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 밑에 보면은 우리 레이어 공부했을 때 봤었던 새 수채화 레이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새로운 수채화 레이어를 꺼내서도 또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 클릭하셔서 또 여러 가지들이 나오죠. 미세붓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굉장히 좀 미세하게 표현되는 형태의 그런 수채화 형태의 브러쉬를 꺼내실 수가 있겠고, 자, 위쪽에 봐도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건조붓이라고 해서 약간 좀 건조한 형태, 붓의 뭐랄까요? 붓의 이런 결 하나하나들이 좀 느껴지는 형태의 그런 브러쉬 형태죠. 그런 것들도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흐름이라든가 부드러운 거라든가 부드러운 흐름, 편형, 편평이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또 효과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줬더니 효과가 이렇게 막 바뀌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시간이 걸리는 또 형태가 또 있겠고요. 자,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 형태의 브러쉬들이 있으니까 자, 여러 가지들 선택해서 한 번씩 쭉쭉 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수채화 브러쉬까지 한번 해봤고요. 수채화 브러쉬는 이렇게 전용 레이어인 수채화 레이어가 만들어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페인터 11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브러쉬라고 하는 거를 좀 살펴보고 있고요. 많은 브러쉬들을 살펴봤는데 아직도 좀 남아 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수채화 전용 레이어를 만들어주는 수채화 브러쉬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요번에는 좀 물감을 뿌려주는 형태, 좀 뭐랄까요? 우리가 스프레이 같은 거 아시죠? 자, 스프레이 같은 것처럼 이렇게 분사되는, 이렇게 쫙 하고 뿌려지는 형태의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자, 에어브러쉬라고 하는 것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에는 없네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자, 아크릴 다음번에 에어브러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에어브러쉬라고 하는 계열 선택을 좀 해줬고 파일이 없으니까 새로 만들기 자, 이렇게 하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스프레이처럼 이렇게 분사되는 형태의 브러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어브러쉬 같은 경우에도 퍼짐, 흐름, 모양이라고 하는 세 가지 메뉴가 따로 나타나게 되고요. 자, 퍼짐이라고 하는 거는 스프레이로 뿌려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뿌려줄 때 그 물감이 뿌려지는 각도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40도 이렇게 각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흐름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분사량을 조절을 하게 돼요. 분사량은 금방 아실 수가 있겠죠? 낮춰서 뿌려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뿌려지게 되는 거고요. 자, 일직선으로 좀 뿌려볼게요. 자, 조금 더 낮추겠습니다. 확실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74로 했는데, 이렇게 그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자, 쭉 올려서 1000으로 하고 쭉 그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되는 거죠. 즉, 분사되는 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모양이 있습니다. 모양. 뿌려지는 물감의 입자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0.7이 들어가 있고요. 자, 흐름에 요거 수치를 좀 낮춰서 보면은 좀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자, 모양에서 수치를 이렇게 크게 해서 뿌리게 되면은, 어이구, 너무 크게 했네요. 그쵸? 너무 크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입자가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쵸? 자, 여기는 너무 미세해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자, 점점 갈수록 굉장히 두껍게, 즉, 뿌려지는, 분사되는 물방울 크기가 커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물감의 입자의 크기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퍼짐과 흐름과 모양을 가지고 에어브러쉬를 조절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에어브러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베리언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넓은 휠 에어브러쉬라고 하는 것부터 디지털 에어브러쉬라고 하는 것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효과가 들어가게 되고요. 부드럽네요. 그쵸? 자, 그리고 클릭하셔서 미세 스프레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곱죠. 굉장히 고운 형태의 그런 미세한 쫙 이렇게 뿌려주는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세하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테고요. 자, 그리고 후추 스프레이라고 하는 것도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후추를 뿌린 것 같은 효과인가 봐요. 그래서 후추 스프레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클릭하셔서 픽셀 스프레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에어브러쉬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좀 부드러운 형태의 이렇게 뿌려지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겠네요. 요거는 다른 거랑도 좀 느낌이 좀 비슷하죠. 작은 스패터리 에어브러쉬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네요. 그쵸? 요거는 약간 좀 하나하나마다 색깔 부분도 그렇고 약간 크기도 그렇고 랜덤식으로 들어가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뿌려주는 형태를 주는 게 에어브러쉬라고 스프레이입니다. 스프레이. 자, 스프레이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에어브러쉬 다음에는 우리가 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뭐 펜으로 글자 안 써보신 분들 없겠죠? 자, 그 펜입니다. 자, 보면 뭐 아트펜이라고 하는 게 있고 내려가시게 되면은 연필 밑에 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펜은 말 그대로 검정색 잉크를 묻혀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펜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스케치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스케치를 할 때 펜이라든가 아니면 연필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자, 그리고 요거는 굳이 뭐 우리가 그냥 스케치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크기 같은 것들을 크게 조절을 해가지고 채색 용도로도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글자 같은 거를 쓴다든가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뭐 이름 같은 거를 쓸 때나 많이 또 사용을 하게 되겠죠. 크기 같은 거를 큼지막하게 하게 되면은 채색의 용도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꼭 뭐 펜이라고 해서 스케치 용도로만 사용을 하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펜이라고 하고 또 펜 같은 경우는 뭐 채도제 설정 번짐 지터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들이 나와요. 볼펜. 자, 볼펜입니다. 볼펜. 자, 이걸 좀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까요? 자, 이거 누르면 색깔이 바뀌죠? 볼펜. 볼펜 형태가 되어 있고요. 또 클릭을 한번 해보시고 뱀부펜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요런 건가 봐요. 뱀부펜. 별로 안 좋은데요? 좀 얇게 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뱀부가 이게 맞았나요? 아인지 어인지 모르겠네요. 자, 아이네요. 자, 뱀부펜이었고요. 자, 또 클릭을 해보죠. 크로키펜. 크로키펜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효과가 들어가는 거죠. 크로키펜이 이런 형태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리키펜, 뭐 너버스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하나만 해보죠. 이게 너버스펜인가 봅니다. 희한하네요. 그쵸? 너버스 펜 형태가 되겠습니다. 갈대펜, 뭐 원형 팁펜, 뭐 스트레치보드, 뭐 부드러운 잉크펜 이런 거 있죠. 부드러운 잉크펜 같은 경우도 부드럽게 표현이 되니까 아무래도 좋은 것 같네요. 그렇죠? 잉크로 이렇게 칠하는 듯한 굉장히 부드러운 형태로 색깔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펜에 관련된 펜 같은 경우는 스케치할 때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연필도 많이 사용되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많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자, 지우개를 좀 지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은 그냥 펜이 또 있고요. 자,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그냥 펜 말고 다른 종류의 펜도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펠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펠트 펜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펠트 펜 같은 경우에는 마커라든가 사인펜, 뭐 마커라고 하는 건 보드 마커 같은 거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사인펜 같은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은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좀 휘발성이 있는 뭐 특수한 잉크를 쓰는 그런 펜이라든가 뭐 수용성으로 쓰이는, 수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물이 좀 머금고 있는 거니까 좀 번지겠죠. 그럼 번지는 형태의 또 펜의 종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베리언트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번지는 것부터 좀 살펴보게 되면은 아트마커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요. 자, 아트마커라고 하는 거를 좀 선택을 해보고 여기다가 색깔을 칠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효과가 들어가죠. 자, 조금 효과 잘 보이게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아트마커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요? 약간 좀 수용성, 물이 좀 많이 들어간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고, 자, 또 클릭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무딘 팁부터 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죠. 펠트 마커도 있고, 자, 뭐 미세 팁이라고 해서 미세 팁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까칠한 이런 형태의 굉장히 좀 진한 농도가 나타나는 걸 또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보시면서 어떤 게 있는지, 자, 이런 식으로 또 효과가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그렸는데 맨 왼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물을 좀 많이 머금고 있는 좀 그런 형태의 좀 색상인 것 같고요. 그렇죠? 자, 오른쪽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좀 휘발성이 좀 있는 약간 좀 진한 그런 형태의 잉크인 것 같은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방금 전에 지금 우리가 선택을 했었던 펠트펜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뒤로 컨트롤 Z를 눌러서 좀 되돌리고, 자, 클릭을 하고, 다음번에는 마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커가 여기 있네요. 자, 마커 여기 있고요. 자, 클릭을 하시면요. 자, 이렇게 좀 약간, 사인펜 같은 형태죠. 그래서, 마커 같은 경우에는 뭐 디자인이라든가, 그리고 뭐 만화를 그리는 만화 일러스트라든가, 그런 데서 많이 사용이 되고요. 보통 한쪽 같은 경우에는 좀 넓은 매직처럼 되어 있고 한쪽은 약간 뾰족한 사인펜이라든가 붓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긴 걸 마커라고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부드러운 느낌이라든가 이런 음영 효과 같은 것들을 넣을 때 또 많이 사용이 되는 게 마커 브러쉬가 되겠습니다. 자, 뭐 다른 별다른 거는 없죠. 자, 뭐 마커에 처음에 있는 끌팀 마커라고 하는 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쭉 거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효과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건조 끌팀 마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또 효과가 들어가게 됐죠. 자, 또 클릭해 보시고요. 미세팀 마커, 평평한 거, 리키 마커 이렇게 이런 효과의 또 마커가 들어가게 되죠. 자, 그리고 원형팀 마커, 뾰족한 마커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클릭해 보시고 자, 방향을 좀 조절하네요. 자, 클릭해 보시고 그렇게 되면은 바로바로 효과를 아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시고요. 자, 마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한 10가지 정도의 베리언트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자, 모든 베리언트에다 모두 하드미디어 기능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할수록 어두워지는, 자, 무슨 속성입니까? 예전에도 강조했었던 빌드업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였어요? 칠하면 칠할수록 어떻게 돼요? 많이 효과가 진해지죠. 이렇게 한 거하고 이렇게 한 거하고 이렇게 한 거하고 자, 이쪽이 3번 칠한 게 가장 진하죠. 자, 이렇게 칠하면 칠할수록 어두워지는 빌드업이라고 하는 속성을 또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속성을 가지고 있는 마커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번에는 우리가 브러쉬를, 브러쉬 중에서 또 클릭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우리 브러쉬 중에서 아까 펜 브러쉬가 있었는데, 자, 위쪽에 봤을 때 아트펜이라고 하는 게 또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트펜 브러쉬를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아트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다양한 느낌의 뭐랄까요, 좀 스케치 선 같은 것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베리언트 클릭해 보시면 요것도 좀 적죠? 한 10가지 정도의 베리언트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좀 자유롭게 선 같은 것들을 그릴 수가 있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자, 펠트펜부터 해서 뭐 그레인 모양, 부드러운 커버, 부드러운 편평, 말이 좀 헷갈리네요. 낙타 과슈, 뭐 부드러운 뭐 서법부터 해서 여러 가지도 있고 밑에 보면 파스텔 형식 같은 것들도 여기도 파스텔 형식 있고 여기도 파스텔 형식인데요. 자, 펠트펜이라고 하는 거 선택해서 한번 거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효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레인이라고 하는 거를 좀 해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약간 좀 뭐랄까요, 좀 퍽퍽한 형태 이런 식으로 효과가 들어가야 되고요. 자, 좀 검정색으로 좀 제가 해볼게요. 자, 그리고 크기는 좀 대체적으로 좀 우리가 작게 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펠트펜 같은 경우는 클릭하고 좀 작게 해서 이런 식으로 효과가 들어가게 됐고요. 자, 또 클릭해서 그레인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것도 좀 사이즈를 좀 작게 해서 이런 식으로 효과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죠? 또 클릭해 보시면은 뭐 커버 브러쉬라고 하는 것부터 해서 굉장히 크기가 크게 들어가 있죠. 작게 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효과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떤 걸로 뭐 스케치를 했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효과가 좀 틀리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낡은 오일 파스텔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런 식으로 또 효과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트펜에도 여러 가지 베리언트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조금 있을 거예요. 자, 밑에 내려가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밑에 리얼 브리스틀 브러쉬라고 하는 게 있을 테고요. 자, 선택해 보시게 되면은 자, 이런 모양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요거는 아크릴이라든가 아크릴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리고 미술가의 뭐 유화라고 하는 그런 브러쉬 같은 것들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수채화 같은 또 그런 브러쉬도 있었죠. 그런 여러 가지 좀 같은 기존의 다른 브러쉬 베리언트의 좀 기초한 브러쉬고요. 붓 끝하고 붓 결하고 그런 거에 좀 표현이 잘 드러나는 브리스톨 브러쉬의 특징을 좀 발전시킨 브러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리언트를 보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베리언트들이 쭉 나타나 있고 뭐 해봐야 알겠죠. 자, 그러면 한 번씩 실제로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베리언트들이 있다고 했었고, 자, 뭐를 한번 해볼까요? 실제 불투명한 평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효과가 들어가죠. 그냥 일직선을 그어볼까요? 이렇게 효과가 들어갑니다. 자, 처음에 보게 되면은 제가 설명을 했다시피 어떤 느낌이에요? 약간 초반에 이제 그 붓 끝 부분하고 그렇죠? 그리고 붓 결 부분하고 그런 게 좀 표현이 잘 드러나고 있는 브러쉬가 요거라고 했었죠. 자, 처음에 붓 끝 부분과 그 다음에 붓 결 같은 것들이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실제 짧은 유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거고요. 자, 실제 원형 붓 같은 것들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붓 끝 부분과 붓 중간에 보게 되면 이런 붓 결 같은 것들이 잘 표현이 되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이런 브리스틀 같은 경우를 털이라고 붓 같은 거 털 있죠, 털. 그런 털 같은 것들을 속성을 구체적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팔레트를 제공을 또 하고 있는데요. 자, 뭐 창 메뉴에 가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들 중에서 브러쉬니까 브러쉬 조절기 쪽에 있겠죠. 자, 브러쉬 조절기 중에서 자, 쭉 보시게 되면은 어떤 걸까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여기 밑에 보면은 지금 잘 잘려가지고 좀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자, 요거 리얼 브리스틀하고 똑같이 써 있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창에서 브러쉬 조절기에 보시면은 리얼 브리스틀이라고 지금 화면에 좀 잘려 있는데 요게 있을 거예요. 영어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자, 선택을 해보시게 되면은 자, 요게 나오고요. 자, 뭐 굳이 꼭 그걸 선택을 안 해도 창에서 뭐 브러쉬 조절기에서 일반을 클릭하시고 일반을 끄고 그다음에 임파스터도 끄고 여기 밑에 보면 나오죠. 여기 밑에 보면은 리얼 브리스틀이라고 나타나고 있죠. 자, 밑으로 좀 쭉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좀 위로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밑에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털을 관리하는 거예요. 털. 자, 붓털 같은 것들을 속성 같은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부분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보면은 리얼 브리스틀 활성화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활성화를 시켜주는 부분이 되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브러쉬 팁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브러쉬의 끝 모양 같은 것들을 결정하는 부분이 되고, 자, 또 밑에 브러쉬 뭐 원형, 붓 길이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원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납작한 브러쉬하고 둥근 브러쉬 정도 같은 것들을 표현을 조절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원형이니까 수치가 높아지면은 브러쉬 모양이 둥글게 되는 거고요. 자, 붓 길이는 말 그대로 붓 길이입니다. 브러쉬의 털. 자, 이게 지금 털 관리해 주는 거죠. 브러쉬의 털의 길이를 조절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프로파일 길이라고 하는 게 있죠.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물감이 묻는 털 끝의 길이를 조절하는 게 되겠고, 붓 강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브러쉬에서 강성이라고 하면은 어떤 강도 같은 것들을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브러쉬의 털에 그런 강도 같은 것들을 제어를 하고, 뭐랄까요? 브러쉬가 좀 유연해지는 정도? 그런 것들을 구부러지고 유연해지는 정도 같은 것들을 붓 강성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닝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요거는 브러쉬를 눌렀을 때 털이 좀 퍼지는 그런 정도 같은 것들을 나타내 주게 되고,
자, 밑에 보면은 표면에 뭐 마찰과 높이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마찰은 말 그대로 브러쉬를 눌렀을 때 그런 캔버스하고의 마찰력 같은 것들을 제어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마찰이 적으면 적을수록, 즉, 요 마찰의 수치가 적으면 적을수록 붓질이 좀 부드러워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높이가 있죠. 높이는 브러쉬의 쇠퇴라고 하는 거거든요. 털이 달려있는 부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어하는 부분, 캔버스하고의 높이. 자, 표면하고 캔버스하고 브러쉬의 쇠퇴, 털이 달려있는 끝에 부분, 그런 부분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하고의 높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수치가 요게 지금 58%가 들어가 있는데 수치가 높을수록 쇠퇴하고 캔버스하고 수직이 돼가지고 수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붓 끝으로만 칠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 수치가 커지면은 붓 끝으로만 칠하게 되는 효과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서 털의 관리를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리얼 브리스톨 브러쉬까지 좀 해봤고요. 이렇게 따로 관리를 해주는 팔레트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한 번씩 다 좀 사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